세 번째 강의에서는 문장과 절 그리고 절들을 결합하여 복잡한 문장을 만드는 적sob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833쪽의 그 문장에 대한 일반적인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문장이라 하면 우리가 한 언어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의 언어 표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문장의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문장에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하는 주어와 그 대상이 어떠한 행위를 한다, 어떠한 상태에 있다,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수로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주어는 일반적으로 명사구로 표현되고 수로는 동사구로 표현이 됩니다. 주어에 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문장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로에 포함되어 있는 동사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수로는 동사구로 표현되고 또 가끔 조동사를 속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수로의 형태는 그 수로의 동사구의 핵인 동사의 속성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즉 동사는 자신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충어를 갖게 되는데 그 보충어의 유형에 따라 우리는 자동사, 연결동사, 단순타동사, 이중타동사, 복합타동사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자동사는 아무런 보충어 없이 여기는 disappear처럼 홀로 사용될 수 있는 수로를 동사를 얘기를 합니다. 연결동사란 바로 주어와 뒤에 오는 이 보호를 연결하는 이 루크와 같은 동사를 얘기하고요. 단순 타동사란 하나의 목적어를 최소한도 하나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이런 ask와 같은 동사를 얘기를 합니다. 이중 타동사란 두 개의 목적어, 하나는 간접 목적어, 다른 하나는 직접 목적어, 두 개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이 기브와 같은 동사를 얘기를 합니다. 복합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어와 목적어 보호, 저 여기서 보면 힘과 클럽 프레지던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 동사 구조를 가진 일렉트와 같은 동사를 우리는 복합 타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동사는 보충어의 도움 없이도 홀로 쓰일 수 있는 동사를 가리킵니다. 이건 무수히 영어에도 많고요. 그것은 별도로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834쪽을 보면 연결동사 앞에서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도 다양하기 때문에 또다시 별도로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결동사는 비동사입니다. 그 외에도 쓰임이 있고요. 리버 같은 동사가 있습니다. 단순 타동사는 이 용어가 말해주듯이 하나의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동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caught the ball, 그죠? 내 catch와 같은 그런 동사, build와 같은 이런 동사, 것이 하나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 타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중 타동사는 두 개의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the new car cost them a lot of money. 이 새 차는 그들에게 큰 돈을 쓰게 했다. 그렇죠? 그때 이 them은 간접 목적어이고 a lot of money는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He taught us English 이 경우에도 teach 같은 동사는 이중 타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합 타동사 우리는 일명 불완전 타동사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목적어와 그 목적어 보호 그다음에 혹은 부가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얘기합니다. You should always keep vegetables fresh. 이제 keep라는 동사는 목적어와 목적어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합 타동사의 이 아주 전통적인 문법에서는 이러한 put과 같은 동사를 단순 타동사로 취급했었는데 실제로는 이 put은 장소를 얘기하는 이 전치사구가 없으면 완전한 문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put은 목적어뿐만 아니라 이런 부가어를 보충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가 서로 목적어와 부가어 관계가 같기 때문에 이것을 복합 타동사로 분류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문장에는 그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첫째, 문장 내에 포함되는 절의 숫자 방식에 혹은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단문은 그 문장 내에 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John is reading an English grammar book 이렇게 했을 때 이 절이 하나밖에 없죠. 자, 중문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절이 대등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문장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John is reading an English book and Mary is writing a letter. 이 두 절이 and라는 접속사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중문이다 이렇게 하고요. 복문이라는 것은 한 절이 다른 절 내에 포함되는 것, 다른 절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를 우리는 중문이다, 컴플렉스 센텐스다 합니다. 자, 여기 보면 John is reading an English grammar book because he has to take a test next week. 자, 이런 것이죠. 여기서 보면 다음 주에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존이 용법 책을 읽고 있다. 이 because 절은 앞에 있는 이 절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우리는 복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또 문장은 절의 수가 아니고 또 결합 방식이 아니고 기능 그것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데 하는 기능이 뭐냐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극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서 보면 평서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평서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로가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문장 형태고 이러한 문장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달할 때, 어떤 정보를 전해줄 때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서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것이고 이 평서문이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능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또 다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835쪽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정보를 상대편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의문문을 사용하게 되죠. 의문문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그러하여금 어떤 대답을 함으로써 우리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문장은 일반적으로 조동사가 주어를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id you visit France last year? 이렇게 하죠. 자, 네, 조동사가 주어를 앞서 있죠. 다음에 명령문 있습니다. 명령문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것을 해줄 것을 지시하거나 요청하거나 혹은 부탁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대개 주어가 2인칭이 됩니다. 2인칭이 되고 또 2인칭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주어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없죠. 이러한 문장 형태를 취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감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탄문은 화자의 그 느낌 혹은 자기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태도를 표현할 때 감탄문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how나 what이 앞서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How wonderful it is today 하죠. 자, 일찍에 자, 오늘 정말 좋았다. 그죠? 이런 자기 감정을 실어서 말할 때 이러한 문장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205쪽을 봅시다. 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 책을 읽으면 절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절이라는 얘기를 잠깐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은 문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표현, 그래서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절로 구성됩니다. 하나 있으면 그것이 주절이 됩니다. 그죠? 주절이 되고, 하나 이상이 있으면 하나는 주절이 되고 하나는 종속절이 됩니다. 물론 두 절이 대등하게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등위접속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서 the weather has changed 했을 때 이것은 주절이면서 문장입니다. 그러나 I wonder if I could borrow some sugar. 자, 여기서 보면 주절은 I wonder 뭐 이렇게 포함하는 것이죠. 요 if I could borrow some sugar는 우리가 종속절이다 이렇게 불러서 이것이 결합하여 주절과 종속이 결합하여 문장을 이루게 됩니다. 절은 이제 동사의 형태에 따른 분류, 또 기능에 따른 분류 등 몇 가지 기준에서 분류가 됩니다. 이 절을 우리는 얘기할 때
정형절이다, 비정형절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정형절이라는 것은 동사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형 동사를 가지고 있는 절. 자,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시제 요소. 그죠? 시제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건 정형절입니다. 그래서 John said 한번 보세요. 이게 정형이죠. He was 이것도 시제가 포함되어 있죠. 다 정형절에 속합니다. If you want 이것도 시제가 포함됩니다. You should 이것도 정형절입니다. 자, 비정형절이라는 것은 그러한 시제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뭘 얘기하냐? It's impossible for me to finish. 자, 이때 to finish 부정사절이라고 하죠. 이거는 시제 요소가 없습니다. 이 소리에. I saw John walking to the station yesterday. 했을 이때 walking to the station. 시제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사절, 그다음에 분사절, 이렇죠. 우리는 비정형 동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정형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비정형절 또 정형절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동사가 없는 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까 절이란 문장이 되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문장의 기본적인 것이 동사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 동사가 없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특히 아주 짧은 대화에서 많이 나타나고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속담, 그죠? 격언 그런 데 종종 나타납니다. 자, 맥주 한 잔 어떻습니까? 같이게 How about a glass of beer? 그죠? 여기 찾아봐도 어디 찾아봐도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표현으로 서로 대화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자, the more the better. 많을수록 좋다. 뭐 한문으로 뭐 다다익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 그다음에 when young 이렇게 보십시오. 이건 이제 축약이 일어나는데 이 무엇이 생각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것도 절입니다, 확실히. 절인데 동사 요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능 하나는 주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문일 때는 주절, 종속절. 다음 206쪽을 봐주기 바랍니다. 종속절을 이제 분류하게 되는데 종속절 그 용법에 따라 이제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먼저 명사절이 있습니다. 명사절이라는 뭐냐 하면 절 내에서 명사구가 나타나는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절을 얘기를 합니다. 자, 명사구가 어디에 나타나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강에서 명사구가 나타나는 위치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한 위치는 목적어 위치입니다. We assume that interest rates will soon fall. 이죠? 자, 이자가 곧 하락할 것이라는 거 우리는 생각한다. 이것이 목적어입니다. assume. 근데 절이 나왔죠. 이것은 대절로서 명사절로 사용됐다. 커피가 브라질에서 재배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주어 위치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절도 우리가 명사절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하나는 형용사절. 보통 우리는 관계절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명사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관계절도 명사를 수식할 절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절로서 그 기능이 명사를 수식하는, 그렇죠? 그런 절이면 그것을 우리는 형용사절 혹은 관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Mr. Smith has three sons who became medical doctors. 그렇죠? 자, 스미스에게는 의사가 된 세 아들이 있다. 그렇죠? 예, 세 아들이 있는데 의사가 된 세 아들이죠. 이러한 절을 형용사절 혹은 관계절이다. 자,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에 부사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사 역할은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 시간을 사용해서 부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 문장의 동사 혹은 전체 문장 또 한 요소 다 수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우리는 보통 동사를 수식하는다고 우리 얘기를 하죠. 부사적인 것입니다. 자, the soldier asked to be transferred because he was unhappy. 자,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서 그런 전출을 요청했습니다.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부사절이다. 여기서 when I came in his office, he was reading the newspaper. 내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들어갔을 때 이것도 동사로 수식하는 부사절입니다. 그 다음에 동격절. 동격절은 이 동격구라는 것이 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명사구가 있고 뒤에 절이 옵니다. 마치 이거 구조로 이 형태를 보면 앞에서 얘기한 형용사절과 비슷한데, 여기서도 앞에 명사구가 있고 뒤에 관계절이 나왔죠. 근데 차이가 납니다. 즉, 이 절은 앞에 오는 MP를 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관계절은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자, you have to admit the fact. 그죠? the fact. 이거를 끊는데 사실이 뭐냐? Inflation is a necessary evil in the capitalistic economy system. 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 경제 제도에서는 필요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the fact가 뭐냐면 바로 inflation is a necessary evil, 그런 뜻이죠. 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동격부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절은 절로 보이지 않지만 assist, 사실은 is가 생략된 것이죠. is나 as 다음에 오는 이런 절을 비교절이라고 합니다. 비교절도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등위절. 네. 이때 I may see you tomorrow or may call late in the afternoon 안 쓰게 may see you tomorrow, may call late in the afternoon. 자, 이때 보면 대등하죠. 둘이 대등하다고 해서 등위절이라고, 이런 것들은 등위 접속사 and, or, but 같은 거로 결합을 이제 하게 됩니다.
236쪽 오늘 마지막으로 이러한 절들을 결합해서 복잡한 문장을 구성하는 접속사를 그냥 한번 어떤 것이 있냐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접속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표현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와 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 종속시키는 종속 접속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and, 물론 because 외에도 많지만 because. 자, 이것이 두 문장을 결합했는데 다르죠. 뭐 둘의 차이가 뭐냐? 뭐 어지로 한다면 이 뒤에 온 and를 띄운 채 이렇게 앞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등위 접속에서는. 물론 내용을 뒤집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이 뒤에 있는 Bill wears jeans, John has long hair 이렇게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같습니다. 그죠? 이거와 사실은 큰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and를 공부해 보면 이 and도 단순히 A and B는 B and A가 아니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종속절은 그 위치가 자유스럽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문장 끝에도 올 수 있고 문장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자, 특별한 경우에는 문장의 어느 중간에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구조를 갖는다든가 그러면 그래서 비교적 종속절은 위치가 자유스럽다.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자, 등위 접속사를 보면 대표 and, or, but, yet, no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여러분이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개가 함께 나타나서 등위 접속을 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both and, not only but. 그죠? 이건 추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both A and B 하면 A와 B. not only A and but B 하면 A일 뿐만 아니라 B도 추가된 것이죠. either가 있죠. 이건 선택입니다. either A or B. 그죠? not but. 이 것은 뭐냐 하면 앞 내용을 대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Kelly was a criminal, but 혹은 yet many people admired him. 켈리는 범죄자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다. 이 대조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not but neither nor. neither nor는 둘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러한 접속사들이 되고요. 영어에는 아주 많은 237쪽하고 2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속 접속사가 많습니다. 이게 완전한 것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했지만 빠진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요. 다른 부분을 설명하는 중에 이러한 접속사들이 자주 나타나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종속 접속사. 그죠? 보십시오. that. 예. 예. 명사절을 이끕니다. 저기 no의 목적어 명사절. 또 형용사절. 그죠? 그죠? that을 보십시오. The team that scores the highest points. 바로 형용사절이죠. 팀을 수식하는. 다음에 239쪽을 보면 부사절. 많은 종속적 수사를 보게 되면 상당한 것이 다 부사절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죠? We will begin when you are ready. 했을 when 부사절을 이끌죠. because는 아까 한 거고요. After he finished dinner, he went to bed. 예, after. 이런 부사절을 이끕니다. 이렇게 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저 문장을 결합하여 더 복잡한 문장을 이제 구성하게 되죠. 이제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으나 이제 더 복잡해지는 것은 접속사가 나타나면 완전한 절이 깨져서 일부가 생략이 됩니다. 네. 그것은 이 접속되는 절과 종속절과 주절의 어떤 표현이 같을 때 반복하지 않고 한 부분을 생략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이 종속절에서 생략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She is depressed, didn't know what to do. 여기 보십시오. 이게 she가 생략이 된 것이죠. 이게 생략될 수가 있죠. 반복하지 않아도 바로 이와 같은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종속절에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종속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She was depressed because she didn't know what to do. 이게 이 she를 생략할 수 없죠. 이게 생략하면 이게 틀린 문장이 됩니다.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나 종속절에서도 생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사적 표현의 종속절에서 주어 be와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 보시오. if, when, while 등등 이러한 다음에 대명사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됩니다. 보시오. repairs will be made wherever necessary. they are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수리를 할 것이다. 자, repair, they가 repairs를 가리키죠. Although only a child, he works as hard as an adult. 이때 he is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he는 물론 주절에 나타나는 he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죠. if를 보시오. If in doubt, wait and see. 여긴 사실은 아까 명령문에서 주어 you가 있는데 표현이 안 된 것이다 마찬가지. 표현이 안 됐지만 있는 것으로 가정돼서 you가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의심이 가면 이제 지켜봐라. 이런 뜻으로. 자, 그다음 우리가 많은 얘기하죠. When you are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로마에 가서는 로마법을 따라라. 예, you를 빼먹어도 사실은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음. 240쪽을 봅시다. 시간 접속사 또는 after, before, since, whe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와 완전한 동사 대신에 ing형이나 분사형 또는 문장의 다른 성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while walking along the street 이렇게요. 분사형이 나타납니다. 주어를 생략한다고 해서 이런 것은 안 됩니다. while walked 이건 안 됩니다. He went for a walk after having finished breakfast. After he had finished. 자, 이렇게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생략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ing형이. 아까 이런 설계했죠. 주어의 다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거와 아주 유사합니다. When a boy, when I was a boy죠.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이렇게 before leaving, before he said goodbye to each of them, before he left, 떠나기 전에, 그렇죠? 그러나 형태는 ing형이 왔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개별적으로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